통증이랑 흉터 이런 걸 제일 걱정을 하시는데 절개가 크거나 이렇게 통증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또 뭐 기능에 치중이 돼서 모양이 조금 아쉽다거나 또 모양이 너무 치중돼서 코 숨 쉬는 게 불편하다거나 너무 치중되지 않으려고 의사분들과 소통을 해서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B성형외과 조규상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학술 대회를 다녀왔었는데 APS 코리아 2025라고 해서 매년 4월 정도에 한국이랑 해외 의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미용 수술에 관해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학술 대회예요. 국제 코세션에 대해서 좌장으로 이제 맡게 돼서 다녀왔었는데 다른 해외 성형외과 원장님들이랑 자가 조직을 이용한 코 수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먼저 자가 조직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내 몸에 있는 조직이죠. 코 성형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뭐 실리콘도 쓰고 자가늑연골도 쓰고 비중격도 쓰고 여러 가지 조직을 쓰는데 이 자가 조직만으로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자가 조직과 인공 조직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자가 조직이 좀 더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자가 조직들은 인공 진피나 기증늑연골 이런 거에 비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염증이나 감염의 가능성이 훨씬 낮고 흡수율도 좀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자가 조직의 그런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코 수술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코 가운데 있는 비중격 연골인데 추가로 절개가 필요 없어서 환자분들이나 수술한 저도 큰 부담 없이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를 열었을 때 전체는 아니고 테두리만 남기고 그 안쪽에만 네모나게 뗄 수가 있어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귀 연골을 떼는 게 또 굉장히 쉽죠. 귀 뒤쪽에 절개를 넣던가 보이지 않게 아니면은 흉터를 감추려고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절개를 해서 연골을 채취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자주 쓰는 연골인데 자가늑 연골이 있어요. 갈비뼈가 한쪽에 12개씩 총 2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적절한 크기랑 길이의 연골을 선택을 해서 보통은 한 2cm에서 3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이제 연골을 채취를 합니다. 그 외에도 관자 쪽에 머리 헤어라인 쪽을 따라서 살짝 절개를 해서 근막을 채취한다던가 엉덩이 쪽에 틈 사이에 흉을 가릴 수 있게 그쪽으로 해서 엉덩이 진피를 떼는 엉덩이 진피 자가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수술을 했을 때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마다 원하시는 게 다를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랑 신중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자가 조직은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안전한데 환자분들이 제가 상담할 때 제일 걱정하시는 건 통증이랑 흉터 이런 걸 제일 걱정을 하시는데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은 절개가 크거나 이렇게 통증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엉덩이 진피나 근막도 그렇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가늑 연골 되게 아프다라는 후기들이 좀 많아서 거부감을 좀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가늑 연골을 채취할 때 근육을 자르질 않고 근육에 손상 없이 벌려가지고 자가늑 연골을 채취를 하면은 뗀 줄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통증은 생각보다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절개가 문제인데 절개는 보통은 이제 늑연골이라고 하면은 한 2cm 정도 절개가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문신이 있거나 여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슴 밑선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귀 같은 걸 뗄 때 연골이 많이 모자란 경우에는 뭐 양쪽 귀를 다 뗀다든지 좀 무리해서 뗄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아주 드물게 이어폰이 조금만 빠진다든지 귀 모양이 살짝 무너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많이 필요할 때는 늑연골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귀연골이나 이런 건 채취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택할 때 있어서 경험 많은 그런 전문의 선생님이랑 같이 신중하게 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 성형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환자분이 원하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주어진 본인의 코 조건에서 가져오신 사진이랑 똑같이 찍어낼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그 느낌이 날 수 있게 만족할 수 있도록 모양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속성이 중요하겠죠. 코끝이 떨어진다거나 코의 모양이 처음 수술했을 때와 변형이 많이 됐다던가 많이 휘었다던가 이러면 안 되겠죠. 무엇보다 당연히 기능도 중요합니다. 코 수술을 했는데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입으로만 숨 쉽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세 가지의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또 뭐 기능에 치중이 돼서 모양이 조금 아쉽다거나 또 모양이 너무 치중돼서 코 숨 쉬는 게 불편하다거나 너무 치중되지 않으려고 의사분들과 소통을 해서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첫 수술하기 전부터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재수술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하진 않는다. 수술은 한 번 하고 평생 가는 거가 전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사들과 소통을 해서 재수술 없이 한 번에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국제학술대회 다녀와서 이제 해외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코 성형 수술에서 자가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코는 이제 단순히 외형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능이나 아름다움 이런 걸 같이 좀 밸런스 있게 해야 되는 수술이거든요. 수술을 할 때 여러 의사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 코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게 좋을지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AB성형외과 조기상 원장이었습니다.